유전 정보의 흐름에서 유전 부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기로 하자. 유전 부호는 DNA 유전자 부위에 존재하는 연속된 3개의 연기를 유전 부호라 하고 얘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이때 유전 부호의 수는 4종류의 연기가 3개씩 짝을 이루다 보니 4의 세제곱해서 64가지의 연기 조합이 가능하다. 유전 부호가 20여가지의 아미노산 종류보다 많기 때문에 모든 아미노산 지정이 가능해진다. 자, 이때 DNA 유전 정보가 RNA로 넘어가게 되는데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3개의 연기로 이루어진 암호를 코돈이라고 한다. RNA 역시 4종류의 연기가 있고 3개씩 짝을 이루다 보니 코돈의 종류 역시 64종류가 가능해진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코돈은 연기 3개가 짝을 이루어서 이런 예가 가능하고 총 64종류가 있다고 했다. 아미노산은 세린이나 발린이나 류신이나 아니면 알라닌, 플롤린 해서 20여 종류가 있는데 아미노산 종류보다 코돈의 수가 많아서 코돈이 모든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다른 종류의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개의 코돈이 2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없다. 한 개의 코돈은 반드시 하나의 아미노산만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순 있다.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리보솜으로 운반되어 오고 리보솜에서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여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이루어지고 그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접히고 구부러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단백질이 형성되고 단백질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로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코돈표를 보며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기로 하자. 지금 주어진 게 DNA의 주형 가닥이라고 할 때 이 주형 가닥을 통해 합성된 RNA의 염기 서열을 적어본다면 사이토신에 대응해서는 G가 와야 되고 구아닌에 대해서는 사이토신이 오고 아데닌에 대해서는 유라실이 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RNA의 염기 서열은 이런 상태가 되고 왼쪽부터 번역을 시작한다면 3개씩 묶어서 잘라주면 3개의 코돈이 나오게 되고 하나의 코돈이 1개씩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데 옆에 표를 참고해서 GCC를 찾아보면 GCC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알라닌이지, 그치? 그리고 CUU는 류신을 지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GGU는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알라닌, 류신, 글라이신 순서가 된다.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주어진 게 DNA 주형 가닥의 염기 서열이라면 거기에 상보결합하는 RNA의 염기 서열을 물으면 이렇게 되지만 혹시라도 만약 이 DNA와 짝을 이루고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을 묻는다면 달라지겠지. 사이토신에 대해서는 구아닌이고 구아닌에 대해서 사이토신인 건 같지만 아데닌에 대해서는 타이민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을 묻는지 아니면 이 DNA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해서 합성되는 RNA의 염기 서열을 묻는지 잘 구분하시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한다면 위에서 주어진 염기의 수는 9개다. 세보면 알 수 있지, 그지? 자, 염기 9개로 만들 수 있는 코돈 수는 3개씩 잘라보면 되지, 그지? 코돈 수는 3개가 되고 그리고 아미노산의 수는 코돈 수와 같은 3개가 되며 만약 펩타이드 결합수를 묻는다면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수는 2개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만약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면 유전 질환이 나타난다고 했었다. 자, 유전자 이상이라 함은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이 유전자 이상은 전사 번역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생성되게 되고 그러면 유전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대표적 유전 질환에는 페닐케토니오증이라든지 아니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다고 했다. 먼저 페닐케토니오증을 본다면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페닐알라닌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뇌 조직을 손상하게 되고 지능 저하를 불러오게 되는 질환이 페닐케토니오증이다. 그리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 함은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으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바뀌어서 심한 빈혈 증상을 가져오는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정상 헤모글로빈의 유전자는 CTT인 반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의 유전자는 이 중에 T가 A로 바뀜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인데 DNA 유전자가 CTT일 경우에는 전사된 RNA가 GAA가 되고 이 경우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인 반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의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CAT고 그러면 여기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 서열은 GUA가 되게 되고 그러면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고 이렇게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지고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지. 정상 적혈구의 모양과 남모양 적혈구의 모양을 봐주시고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심한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한 번 더 얘기한다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원인은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이었다. DNA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어서 유전암호 체계의 공통성에 대해 배워보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은 동일한 유전암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동일한 유전암호 체계를 사용하는데 이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DNA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유전 정보는 4종류의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RNA가 유전 정보 전달자로 이용되고 있으며 리보솜에서 RNA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고 유전암호 해석 방법 역시 동일한데 같은 종류의 코드는 세균과 사람에서 같은 아미노산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동일한 유전암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에게 넣으면 사람의 유전자 정보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사람의 단백질 합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이러한 기술을 생명공학 기술이라 하고 이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단백질,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다량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든지 생장호르몬 등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 생산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유전암호 체계의 공통성을 이용해서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사람의 유용한 유전자를 포함한 세포에서 DNA를 분리한 다음 그곳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잘라내고 그런 다음에 그 유용한 유전자를 세균의 DNA에 끼워 넣어 재조합 DNA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재조합한 DNA를 세균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 세균을 정식시키게 되면 세균과 사람의 유전암호 체계가 같다 보니 사람의 유용한 유전자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낸다는 거지. 그렇게 세균이 만든 단백질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은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이 바로 생명공학 기술이고 관심이 있으면 이쪽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전사와 번역 과정을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여기 이렇게 세포가 있을 때 세포 속에 핵이 있고
핵 안에 DNA가 들어있고 여기에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그 정보를 RNA가 전달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전사라 하고 전사는 세포의 핵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런 다음 RNA가 핵 속에서 세포질로 빠져나와서 리보솜으로 이동하게 되고 리보솜에서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된다는 거지. 이 번역 과정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했다. 자, 그리고 이때 핵 속의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인데 염기끼리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DNA의 한쪽 가닥의 염기 배열을 알게 되면 반대쪽 가닥의 염기 배열 순서도 알아내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 DNA의 이중 나선 가닥 중에서 RNA로 정보를 전달한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한다고 했다. DNA의 주형 가닥이 주어지면 우리는 RNA의 염기 배열 순서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RNA에 염기 3개씩을 묶어서 코돈이라 하고 한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 이 그림에서는 12개의 염기가 있고 그래서 코돈 수는 4개가 되고 그 코돈이 한 개당 아미노산을 한 개 지정함으로써 아미노산의 수도 4개가 되고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져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고 그러면 이 단백질이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형질이 발현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내용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봤고 여기까지 해서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에 대한 강의를 마치기로 하자.